드디어 인터뷰네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이 한 걸 인터뷰랑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인터뷰랑 유카스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인터뷰라는 게 준비 내용이나 그 과정을 전부 얘기하기 이 세미나로 또 분량상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제 저는 노팅엄 인터뷰를 보고 나머지 유카스 지원했던 인터뷰들을 드랍했던 케이스여가지고 노팅엄 인터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노팅엄 인터뷰는 멀티미니 인터뷰, 즉 MMI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방에 4명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4명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세션, 그러니까 총 5개의 그런 챕터에 따른 질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Communication and Interest, 그다음에 Knowledge of Pharmacy, ethical dilemma, 그 다음에 math and science 이렇게 총 5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앉아 계시는 교수님이 두 개의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순서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섞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갑자기 에틱이랑 매스를 풀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섞이니까 예를 들어 나는 처음에 1번에서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2번이 knowledge of pharmacy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연결해서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다 섞이고 교수님들도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총 네 분의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학생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노팅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교수랑 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지 이 주제에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대답을 하고 노팅엄이 정말 꼬리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본을 뭐 1분, 2분짜리 대본을 준비를 해 갔어요. 2분짜리 대본을 쭉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중간에 말을 끊어요. 그래서 잠깐만 너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꼬리 질문은 솔직히 예측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꼬리 질문 나오게끔 이렇게 대본을 짤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그 꼬리 질문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꼬리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겠거니 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거나 정말 예상치 못했던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진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연습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확실히 노팅엄 인터뷰는 너는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니?를 좀 많이 평가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노팅엄 인터뷰가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특히 과학 파트가. 올해 노팅엄 인터뷰는 합격률이 약 50%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팅엄 인터뷰가 특히 이번에 과학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꼭 유기화학의 작용기랑 하이드롤리시스, 에스터리피케이션 요거 세 개는 꼭 공부를 하고 인터뷰를 보러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첨언을 하면은 꼬리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 예전에는 좀 대본식으로 이렇게 외워가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 물론 대본도 어느 정도 쓰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꼬리 질문이 많아요. 상상도 못한 질문 저도 받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약학에 대한 흥미 부분을 물어볼 때 저는 이제 취미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 취미는 뭐 악기 다루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듣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악기 지금도 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취미가 하나 더 있고 요리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요리를 하면 재료 보통 무슨 요리를 많이 하니? 이래서 한국 음식이라고 했더니 그럼 재료는 어디서 사? 노팅엄에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완전 아카데믹하게 그냥 약학에 대한 이런 좀 전문적인 이런 내용만 평가를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통이 가능한지를 정말 물어보는 느낌이었고 또 다른 인터뷰는 저한테 한국은 많이 덥니? 한국의 온도는 어디까지 올라가니? 이런 질문도 그냥 이렇게 남는 시간에 했어요. 문제 이제 제한 시간 있고 제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다 하고 난 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프리토킹을 그때 좀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암기로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타학교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노팅엄 인터뷰도 봤었고 타학교 유카스로 5개 학교를 추가 지원했기 때문에 타학교 인터뷰도 다 봤었는데요. 이 형식이랑 시기는 학교별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인터뷰 언제 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없는 게 그건 정말 전적으로 학교 마음이고 그 일정이 매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하고 3월에서 한 5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카스로 이제 서류를 넣고 먼저 그 서류 통과 시에 인터뷰가 초대되는 형식인데 학교별로 또 인터뷰 스타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원투원 인터뷰해서 개인에 좀 더 초점이 되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가면
뭐 약하게 난 흥미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인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인터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트가이드는 제가 지원한 학교인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약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에세이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근데 이게 사전 제출은 아니고 슬롯이 열려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 슬롯이 열려서 그 슬롯에 들어가서 두 가지 그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초대가 와요. 그래서 인터뷰에 초대를 받고 나서 인터뷰에서는 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고 제가 작성한 에세이에 관해서 약간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뭐 질문 답변 이런 상황에서는 너 어떻게 할 거니? 뭐 방금 네가 이 말 뜻이 뭐니? 이런 식으로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퀸즈 벨파스는 제가 쓴 학교는 아니지만 정연이가 쓴 학교여서 이제 정연이가 보충 설명을 좀 해줄 건데 네, 해주세요.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티컬 딜레마만 총 6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에티컬 딜레마도 타입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눠서 각각 3문제씩 에티컬 딜레마 문제만 나오는데 퀸스 벨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3가지 타입들이 이제 이런 타입에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좋다라는 게 홈페이지에 템플릿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입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네가 이런 답변을 하는지를 평가할 거다. 이런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퀸스 벨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템플릿에 맞춰서 답변을 하기만 하면 에티컬 딜레마여도 약간 원하는 답변이 있는 느낌이에요. 원래 에티컬 딜레마는 개개인에 따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지기 마련인데 퀸스 벨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홈페이지에 있는 템플릿이 약간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퀸스 벨파스트는 인터뷰를 보기 전에 홈페이지에 있는 템플릿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외워서 답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깊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가능한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파악을 해서 그거에 미리 좀 대비하는 연습을 해보면, 그래도 적어도 그러니까 말문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좀 절거나 이런 건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그런 점에서 저희 유학원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다른 유학원 원장님들은 잘 없으시거든요, 사실 자료가.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잘 공개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저도 다른 유학원 친구들한테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유학원 원장님이 인터뷰 시즌이 되면 이제 각 학교별 기출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이랑 그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문제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파일을 빠짐없이 다 봤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일단 답을 예상 답변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답을 달아야겠다라는 방향을 먼저 잡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못 본 문제는 없게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걸 생각을 하고 유카스인 학교까지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또 다른 참신한 문제가 없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낸 문제들까지 해서 정말 이렇게 구글 독스로 제가 그 파일을 만들었는데 인터뷰 준비 자료만 거의 10,000단어로 한 3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30개, 40개를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면 내가 변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도 정말 많이 들였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색 책이 있는데 그 파머시 NMI 인터뷰, UK 인터뷰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책의 정보를 그 책을 보면은 영역별로 약간 가이드라인도 있고 예상 답변, 그다음 예상 질문, 모범 질문 이런 그러니까 모범 답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 학교별로 기출도 약간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좀 약간 참고서처럼 보기 좋아가지고 그 책은 아마존에서 저는 샀어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정보도 나중에 원장님 통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영국의 약대 입시가 어떻냐면 제가 아무리 뭐 자소서를 잘 쓰건 아니면 EAP 성적이 높건 IELTS 성적이 높건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좋더라도 인터뷰를 떨어지면 그냥 그 학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잔인한 거긴 한데 인터뷰가 결국에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뭐 사실 과학 점수도 안 맞으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거나 영어 점수도 안 나오면은 리시시라고 재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인터뷰는 재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다고 학교별로 그리고 이제 그게 떨어지면 그 학교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를 정말 미리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팅엄이 이제 NMI 형식이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일 모든 학교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인터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팅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놓으면 다른 학교도 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학교 준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팅엄 인터뷰 이제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팅엄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른 학교도 이제 노팅엄을 열심히 대비를 하시면, 그리고 원장님이 주신 자료 이런 거 열심히 보시면은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인터뷰는 뭐 전반적으로 얘기해드리면 그 사람의 지식을 물어보기 위한 테스트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IELTS가 있는 거고, 사이언스 잘한다라고 하면 수학, 과학, 생물, 뭐 그다음 파운데이션 점수, A레벨 점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터뷰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태도라든지 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약 사람은 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질문을 좀 잘하는지, 그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문제 없는지, 이 사람이 그죠? 적극적인지, 긍정적인지, 왜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을 다 주고 모든 질문을 다 알아도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이게 큰 것보다는 내 성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사람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 왜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게 기본적인 틀은 그죠? 왜 여기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나인 스탠다드라든지 약사가 지켜야 되는 항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문제 없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죠 충분히 질문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학생들은 또 인터뷰 세미나라든지 준비 뭐 이런 것들도 하니까 그때에서 또 자세히 또 그죠? 또 대학생이나 정인 학생 도움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에는 네. 이제 예. 네, 이제 마지막인데 유카스 지원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카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진학사 어플라이처럼 이렇게 수시처럼 약간 가져가는 개념인데 보통 자교 파대에서 노팅엄 파대를 다닌다면 자교 파대에서 자교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 이외에 5개 학교까지 최대 추가적으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같은 거죠. 그래서 유카스로 지원을 했을 시에 약대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인기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월 말에 되게 조기 마감이 빨리 돼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잘 지켜가지고 미리미리 좀 지원해 주시기를 항상 부탁드리고, 왜냐면 생각보다 이 데드라인을 못 지켜가지고 유카스를 못 넣었다 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 쓰시면 되고, 서류를 일단 먼저 넣게 되는데, 서류라고 하면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표가 없을 경우 검정고시 성적표, 그리고 졸업증명서, 이제 대학교 학부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이에요. 옵션을 한 거죠. 그리고 IELTS 성적표 등등을 넣고 이 서류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초대가 각 학교로부터 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원한 학교 5개 학교를 다 떨어졌다. 혹은 붙었지만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어서 이거 디클라인 했다. 이렇게 치면 지원 학교가 모두 떨어졌을 경우에 5월 이후에 클리어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인기 약대는 당연히 클리어링이 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클리어링이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원 시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따로 있더라도 그 학교가 이 파운데이션을 받아주는 대학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런던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런데 뭐 성적이로든 다른 이유로든 노팅엄 파운데이션을 왔다. 이렇게 했는데 UCL 같은 경우는 노팅엄 파운데이션의 서류를 아예 디클라인 시켜버렸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UCL은 아예 노팅엄 파운데이션 자체를 안 받아주는, 그냥 카플란 계열 파운데이션 잘 안 받아주는구나, 이런 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신다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인터뷰도 못 보고 원서 서류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파운데이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원서 한 장이 없어지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한 장 한 장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학교 되게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원 시에 해당 파운데이션을 받아주는 대학인지, 그러니까 받아준 사례가 있는지, 전년도 선배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셔서, 네, 무리하게 넣지 마시고 딱 될 만한 학교들, 물론 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은 피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자소서의 경우에는 3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때 겨울방학이 3주 정도 있거든요. 이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여유롭기도 하고, 뭐 한국 가는 학생들 한국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완성을 하셔서 데드라인 전에 미리 좀 완성을 하셔서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셀프로 여러 번 퇴고를 할 수 있게 그럴 시간을 버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그래요. 유카스 지원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이 약간 점점 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4년 1월 31일까지 그 지원 마감이거든요. 물론 외국 학생들은 그 이후에 지원을 해도 돼요. 하지만 영국 패스포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월 31일에 지원을 못하면 클리어링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넘어도 그죠? 바로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걸 지켜서 이렇게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1월보다는 9월 시작이 좋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대학생하고 뭐 오퍼는 많이 받으셨어요? 어느 학교에 오퍼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5개 학교, 노팅엄 포함해서 5개 학교에서 받았긴 한데, 네. 네. 어, 그러니까. 맨체스터, 노팅엄 받았고, 카디프도 받았고, 스트라스마이도 받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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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터뷰를 있습니다. 다 하셨죠? 네네. 네. 그래요.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터뷰가, 그러니까 요새 버밍엄도 그렇고 카디프도 그렇고 미는 방식인 것 같은데 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실습하는 영상, 약대생이나 혹은 아니면 파마시스트, 로컬 파마시스트가 이렇게 일하는 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요. 네, 그것도 미리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을 평소에 좀 늘린다는 생각으로. 경영학생 유카스 경험이 어떠셨어요? 저는 UCL이랑 KCL을 UCL, KCL 지원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맨체스터, 벨파스트, 커리프 이렇게 3개 넣었었는데 저는 노팅엄 인터뷰 합격 오퍼 오자마자 나머지 3개를 다 드롭을 한 케이스여서 벨파스트는 인터뷰까지는 봤지만 결과는 모르고 나머지 2개는 인터뷰도 안 보고 바로 디클라인 해버렸어요. 그죠. 이 노팅엄은 항상 개런티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있는 상황 보면, 아, 이 정도 문제 없겠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팅엄은 UCL하고 킹스를 그렇게 지원을 해도 받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UCL에서 UCL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킹스나 UCL에서 노팅엄 간다고 항상 받아주고 또 이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특징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유카스도 지금 끝났네요. 그래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워낙 말을 또 잘하고, 그죠? 깊이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두 분이 이렇게 공부를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심지어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경험이 계속 나오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이런 글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지금까지 그저 1년 동안 고생했던 게 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요.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지금, 좀 굉장히, 그저 이걸 이번에 9월에 시작을 하고 노팅엄 생각을 하고 약대를 생각을 했던 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도움이 된 아예 좀 전설적인 영상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그래요. 너무 그래요. 가찬이신데. 아무튼 너무 두 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뭐죠? 필요한 아까 그 영상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 필요한 뭐 네네.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네. 그죠? 내용을 그죠?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요. 두 분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질문 학생들도 있으세요?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여기 질문이 지금 아, 예. 너무 디테일한 자료 감사합니다. 역대급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예. 아, 블로그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뭐지? 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잠깐만요. 음, 제 휴대폰 번호를 좀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웹사이트 있으니까 예, 저한테 알려주시면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 제 연락처 그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받으면 좀 카톡으로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아시죠? 그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질문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는 왜 그죠? 디테일한 영상이었던 것 아, 네네. 같아요. 제가 네, 공유해 드릴게요. 네. 페이시 블로그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뭐지? 그 지금 질문하신 분 연락처 가지고 있으니까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그 뭐지 뭐 마지막 얘기지만 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좀 해보는 거 글 쓰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영국 교육에 도움이 되거든요. 에세이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아무튼 블로그를 쓴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 위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건데요. 이렇게 좀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네. 예 저는 올렸고,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이제 원장님한테도 제가 보내놓긴 할게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아마존에 그 책, 아, 인터뷰 예, 준비 책이 아마존 있거든요. 책도, 이제 예. 제가 그거를
네, 제가 그걸 사기 시작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사버려가지고 거의 네. 교과서처럼 저희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갖게 됐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사실 꼭 그게 나중에는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마자 되도록이면 사시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 학생들한테 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의대에서도 자기 인터뷰 뭐 그런 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의대 책도 사실은 제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줬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합격한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 평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하고 대화를 좀 시도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 내 진심, 그죠? 개인적인 걸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능력이 어쩌면 훨씬 좀 중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딱 같은 말이라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리고 그걸 외워서 그죠? 인터뷰 책이 안 좋은 것은 외워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최악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말하는 거,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유학 되길 그죠? 기원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